여러분, 마사회 이러면요, 공기업 중에서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마사회일 겁니다. 마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마사회는요,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 그런데 이 마사회가 요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손님들이 쉽게 그 경기장에 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매출은 급전직하겠죠. 급전직하. 쭉쭉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매출이 거의 뭐 엄청나게 빠진 와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마사회도. 그것도 인원수면으로는 적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적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9년, 2020년 이렇게 정규직이 계속 늘어났어요. 3,115명, 3,159명, 3,14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쉽게 말하면 경기가 일어난 걸 보면 2020년에는 40일밖에 경마 경기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규직은 급증했는데 정규직은 지금 보세요. 2017년 대비 2018년 하면 이게 얼마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3배 가까이. 1143명에서 3115명이니까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계속 이렇게 늘어. 근데 경기는 그만큼 또 줄었어. 그러면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명퇴받고 뭐 쉽게 말하면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 와중에 아니 IMF보다 더 힘들다는데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그래서 자구책으로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지점 한국 폐쇄하고요. 또 서울에 있는 워커힐에 있는 지점 또 폐쇄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화상 경미장 건물은 아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규모 외부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몰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사회 노동조합이에요. 마사회법 개정 호소를 위해서 국회에서 호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마사회 노동조합이. 지금요. 이거는 약과 전체적으로 하면요.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전환시킨 사람은 5,100명가량 됩니다. 5,100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잖아요. 고정비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고정비까지 많이 들어가니 대규모 이제는 쉽게 말하면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몰린 겁니다. 아니 구조조정은 당연한 거고요. 구조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마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해요. 지난해만 마사회가 4,500억 적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영 손실이에요. 여러분 마사회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6.25 전쟁 때 1949년에 설립돼서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요.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6.25 전쟁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6.25 전쟁만큼?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마사회 직원 신규 직원 0명 아무도 안 뽑았어요.
대학에서는요 마사회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명이에요. 보통 한 해에 60명 70명 마사회 정규직 직원을 뽑았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5,100명이나 전환하는 바람에 결국은 뽑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뽑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도 문제예요. 원래 알바를 하던 경마 지원직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40시간 주 일을 했었거든요. 40시간을 일하다가 지금 경마 경기가 안 열리니까 그들도 집에서 노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하는 만큼 월급을 주지 않잖아요. 월급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진 퇴사율이 40%가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진 퇴사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켜놨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진 퇴사까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상황이 마사회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덮쳐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출액은 곤두박질 쳐서 4,5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직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5,100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그래서 고정비는 엄청나게 들었고 결국은 매출은 없고 고정비는 늘었고 그러니 정부한테다가 아니 마사회법 개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있잖아요. 그냥 비디오로 온라인 경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온라인 경마. 온라인 경마를 지금 안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행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행심 때문에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곳에 경마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경마를 지금까지 안 해줬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이거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을 어떻게든 올리겠다 이거죠.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직원들의 월급까지도 깎이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깎이지는 않겠죠. 또 이거 하겠죠. 뭐. 데모해서 정부가 내놔라. 너네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놔야 된다. 이렇게 데모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국세가 나가게 된다. 국세가. 국세가 나가게 된다. 우리 세금 낸 게 공기업에 잘못하면 직원들의 월급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마사회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마사회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보세요.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런 공기업들입니다. 한국전력 8,237명, 한국도로공사 6,959명, 한국철도공사 6,163명, 인국공이죠. 한국공항공사 4,161명, 인국공 아니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2,952명, 엄청나죠. 마사회는 1,937명까지밖에 2020년 1분기까지는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력이 너무 많아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마사회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아마 마사회의 어떤 길을 또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는요. 이 검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침하는 사람들. 현재 5,065명 정도 있거든요. 5,065명이 이제 전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 검침하는 인력들 말입니다. 앞으로 정기를 검침한다. 이것은요. 이제는 원격으로 하게 돼 있어요. 원격으로. 원격 검침 인프라가 지금 깔리고 있거든요. 2020년 2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검침 요원은 정규직이 됐는데 앞으로 뭐를 하나요? 그것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5,065명이에요. 5,065명. 실제로 한전이 용역을 해보니까 5,065명 중에 이게 원격 검침 인프라가 도입되면 2,453명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일이 없어진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버는 돈이라는 게 있어요. 버는 돈이라는 게.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는 데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인력이 너무 많으면 비대해지면 이게 매출로 커버를 못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 거죠. 외부 업체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짜지는 게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에요. 이 경영 전략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결국은 공기업들이 다 어려워진다. 구조조정도 할 거고요. 이제는 점점 구조조정한다는 게 인력 구조조정은 못해요. 왜냐고요? 워낙 노조가 세잖아요. 노조가 세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은 노조 마음대로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노조의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노동이사제까지 도입하면 더더욱 못합니다. 더더욱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인력 조정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팔아야죠. 자산 팔아야죠. 뭐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팔아야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한들 화수분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 파는데 한계가 뭉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퇴해야 되겠죠. 명예퇴직 받으면 명퇴하면 많은 사람이 명퇴한다고 쳐요. 근데 요즘 명퇴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명퇴를 돈 많이 주면 나가겠죠. 그럼 돈 많이 주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공기업 부채 늘어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가 525조 1천억 원이에요. 예.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됐을 때 공기업이 과연 계속해서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세금 갖고 막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막무가내식 정책이 결국은요. 이런 대혼란을 불러온 거잖아요. 앞으로 대선이 이제 내년 3월이에요. 저는 또 이런 일이 재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의 효율성 조정이나 또 공기업의 전문가들이 가서 기업처럼 경영 효율화를 하는 것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노조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결국 한국전력 같은 경우 그 문제가 되면 이제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어요. 다 국민의 부담입니다. 국민의 부담. 그게 아마 앞으로 큰 장애 요소가 될 거고요. 우리 경제에도 아킬레스건 하나가 더 는다. 저는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